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연예인도 아닌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공황장애가 많은데요. 공황장애에 우리 단전호흡이 효과가 있을까요? 공황장애에 단전호흡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 그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의 치료 방법으로 단전호흡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단전호흡이 공황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들이 이제 그 공황장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호흡 자체가 신경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호흡이 조절이 되면 신경계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되게 공황장애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대개는 호흡이 과호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과호흡을 정상적인 호흡으로 바꿔주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단전호흡 방법이 그 과호흡을 정상호흡으로 돌리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과학적 데이터 이전에 호흡을 통한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심리적인 안정들이 되어진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알파파나 베타파로 이렇게 그 뇌파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봤을 때도 이미 그런 단전호흡법이 우리 심리에 대단히 좋은 어떤 방법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호흡으로 심파를 안정시켜주고 또 심파가 안정되면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심리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음과 몸이, 심리와 육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원리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네. 약물 치료도 있지만 이런 호흡법으로 같이 병행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요즘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이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나 뭐 성악가들이나 어떤 뭔가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시려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호흡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좋은 호흡법을 많이들 공부하고 배우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좋은 호흡법, 어떤 호흡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좋은 호흡법이란 뭔가요? 호흡법이라는 게 단계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나누다 보면 이제 단계가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호흡, 어떤 우리 심리와 그 육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이 좋은 호흡법이고, 건강한 호흡이고, 이상적인 호흡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루는 그런 상태가 심리적인 회복,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이라고 했을 때 호흡이 가장 빠르게 거기에 접근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랜 동안에 그 호흡의 방법들을 수련해 왔고, 근데 그것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지는 이 생활 속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긴장을 먼저 이완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호흡이 이상적인 호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완시켜줘야 되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호흡이 바로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인문호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문호흡을 통해서 이완을 시키고 호흡을 통해서 이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명상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좋은 심리적 상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좋은 호흡법이란 약간 좀 편안하면서도 호흡이 우리 몸에서 있는 뭐 산소나 어떤 그런 호흡의 기전,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배출하고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뭐 혈관에 또 구석구석 이렇게 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호흡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이상적인 호흡이겠죠. 그러니까 세포 말단까지 네. 충분하게 산소가 공급되어질 수 네. 있는, 그러니까 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도록 네. 도움을 주는 호흡법이겠죠. 네. 그러면서도 또 뭐냐면 말단까지 흐르는 가장 긴장되어 있는 신경들이 이완되어진, 항진되어지는 것들이 이완되어지는 호흡법이 좋은 호흡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국선도의 인문호흡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폐활량 전체를 활용하면서 몸속의 긴장과 몸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탁기들을 빨리 배출시켜주는 그 호흡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은 아주 편안해지는 그런 호흡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빠르게 우리가 회복해 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긴장하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에너지의 순환이 장애가 일어나는데 그 긴장들이 빨리 해소가 됨으로써 원활한 생리를, 정상적인 생리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심리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인문호흡법 얼른 배워보고 싶네요. 네. 아마 뒤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좋은 호흡법.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법사님, 요즘 명상이 굉장히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명상에서도 근데 호흡 명상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호흡 명상은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마 명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접근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명상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호흡을 통해서 접근해 갔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이제 명상에 입문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단전 호흡이 가장 이상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명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제로는 더 필요한 호흡법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선도에서 얘기하는 인문호흡 과정들이 되어졌을 때 그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은 그런 이상적인 호흡 명상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이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알아차림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호흡,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더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네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일반 호흡 명상하고는 좀 달리 국선도에서 말씀하신 호흡 명상은 인문호흡이라는 단계가 있어서 조금 더 내 몸 신체 감각을 더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더 체계적인 방법이 또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국선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닉이 아니고 그 우리의 그 생리가 회복이 돼야 명상에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호흡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생명활동과 직결이 되고 신경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흡이 그런 그 인문호흡의 과정을 통해서 심리와 이 신경들이 다 회복이 된 상태에서 깊게 이제 명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 방법이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본다면 국선도의 호흡 명상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은 국선도는 이미 그 출발에서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방법에 입문하고 나서 그 입문을 입문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는 어떤 생활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선도를 통해서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선도의 방법인데 국선도에서는 그걸 보고 기질적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호흡 명상이 국선도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신은 마음은 오늘 해야지라고 했다가 내일 그게 물건뿐처럼 사라지는데 국선도 호흡 명상을 통해서 내 몸이 같이 신체적으로 단단한 육체가 되어 가니까 그 정신도 뒷받침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 정신을 오히려 강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국선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그 방법과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변화해가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뿌리를 튼튼히 해서 그것들이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들을 다지는 그런 명상 방법이 국선도의 호흡 명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한 명상법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